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하고, 음, 코로나 시대 이후의 증시, 대한민국 경제, 이런 얘기, 경제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거의 없을 거지만, 들어 놓으시면은 쏠쏠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화면은 청새롬 제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 프로필 화면이고요. 보이시는 연락처로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문자나 카톡 질문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이나 재무관리, 형법이나 형집행 분야에 대해서 제가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아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의료 쪽이나 보험 쪽 이런 쪽도 제가 상담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식인 사이트 그 질문 답변을 거의 못 해갖고 순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대한민국 커버리지, 반도체 분야, 배터리 분야, 바이오 분야.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에 육박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시장에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시스템 메모리 쪽에서도 한 20% 넘게 차지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스템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서는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절름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어차피 메모리가 없으면은 시스템 반도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둘 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시스템 메모리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크고 결과적으로는 비메모리, CPU 코어 등 이 핵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시스템 반도체가 탄탄하고 중요하다라고 해도 메모리가 없다면은 그 CPU를 뭐로 돌릴 건가요? 이런 느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분의 1 이상, 한 40% 수준까지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요 업체들이 세계 시장의 한 40% 수준을 커버리지 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미래차 플랫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코리아를 빼놓고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도체 말씀드렸고 배터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오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신약, 라이센스 이런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이 약한 거 사실이에요. 세계 10대 제약회사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생산 캐파나 생산 능력, 바이오 CMO, 위텍 생산 이런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라고 할 수 있죠. 자, 현재까지는 글로벌 2위, 바이오 CMO 글로벌 2위고요. 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지금 건설 중인 공장이 완공되면은 탑 오브 더 월드, 글로벌 CMO 위탁 생산 시장에서는 넘버 원이 되는 거죠.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됐든 코로나 백신이 됐든 그게 아닌 다른 바이오 CMO 시장이 됐든 대한민국을 이제 빼고 제약 바이오를 이야기하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자, 뭐 중국이 가끔씩 미국하고 삐그덕거릴 때 들고 나오는 게 히토류죠.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죠. 만약에 북방 경제가 열린다면은 이 히토류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커버리지가 되겠죠. 자, 요렇게 뭐 주요 산업,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 자,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파워를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나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광개토 대왕 또는 세종대왕. 자, 뭐 역사상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지배자들 또는 군주들 떠올리면은 이 두 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잖아요. 물론 정조대왕도 있죠. 자, 땅으로는 먹어주는 광개토대왕.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K-팝, K-컬처, 한류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 문화 컨텐츠의 힘,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 여기에 못지않는 단군 이래 우리 민족 최대의 카드가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이런 쪽이지 않을까. 자,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죠. 자, 우리나라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가 사라집니다. 자, 우리나라가 셧다운 되면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 이상이 먹통이 되는 거죠.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글로벌 CMO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당당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이 대한민국의 레버리지들을 잘 활용해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 전이었죠. 사드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나름 컨트롤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은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죠. 자, 중국 그래? 어디 한번. 자, 이제는 뭐 그 사드 보복 관련해서도 차츰차츰 빗장이 걷어지고 있고요. 언제 시진핑이 방한할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뭐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이 그 6.25 직후에 미국 군인들한테 기브미 초콜릿을 외치던 그런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괄목상대해야 할 세계 속의 우뚝 선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제가 국뽕만 말씀드리나요?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살짝 운을 띄워놓기는 했지만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사이클을 주기로 경제는 계속 순환이 되죠. 그 경제 순환에 따라 주식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화랑기가 왔다가 쇠퇴기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화랑기가 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다 겪어본다면은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면서 잘 다져지는 거죠. 작년 같은 시장의 경우에는 참 좋았죠. 뭐 3월 이전에는 좀 힘들고 낙폭이 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한 3월 20일부터는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사지 않은 이상 어지간한 주식 뭐 30% 50% 먹는 거는 1도 아니었던 작년. 자, 좀 똘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3배 우습게 날아가던 시장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이밍이 안 좋고 정말
거꾸로 매매하지 않는 이상 쏠쏠한 투자가 됐던 작년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다면은 펀드 쪽으로 간접 투자하셨어도 수익률이 꽤 쏠쏠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그런 펀드가 가입된 게 있는데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펀드 수익률이 몇 프로대밖에 안 나옵니다. 크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작년과 올해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자, 1월 반짝 좋았지만 1월 말부터 2월달 3월 말까지 좀 답답하고 지루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제 겨우 4월달 들어서 코스닥 1000포인트, 코스피 3200포인트를 찍고 다시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은 많이 올라와 주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죠. 공매도입니다. 자, 이런 공매도까지 이겨내고 그 다음이 진짜 투자자들의 진정한 실력이 검증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래 사람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2021년 그 환율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야, 이거 환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작년 10월달, 11월달 외국인들이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환율이 1,100원이 무너졌었죠. 이러다가 내년에는 1,000원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막상 올해 시작되고 1월이 지나서 2월, 3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1,100원대를 회복하고 1,120원, 30원 이렇게도 막 올라가잖아요. 이쯤에 오니까 환율에 대한 걱정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덜어버린 것 같아요. 또 더더구나 요즘에 와서는 환율이 오히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게, 자, 삼성전자가 그 배당을 실시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가져간 게 거의 한 7조 가까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상당한 환율 상승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 삼성전자 배당 이후에도 환율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나 여러모로 수출이 초강세고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서서히 잡혀갈 거고 그 서서히 잡혀가는 와중에도 분명하게 차별성은 나타나겠죠. 자, 코로나를 방역을 잘했든 잘 못했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런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코로나 뒷면에 갇혀 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뭐 일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 재정을 쏟아붓고 금리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 힘을 쓰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쏟아부었던 국가 역량 총동원해서 뭐 힘든 부분도 이겨내고 어려운 부분도 이겨내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던 후유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의 청구서죠. 자, 뭐 과거 같은 사례를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 자,
선진국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뭐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21세기까지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선진국이 아니죠. 그에 반해서 뭐 우리나라나 대만, 이스라엘이나 스페인 요 정도는 계속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죠. 자, 이렇게 분명하게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뒷날에 나올 이 코로나 청구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미국이 경제가 무지하게 좋고 달러도 무지하게 좋고 뭐 장밋빛 전망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달러 자금들 여러 가지로 뭐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그런 건 아닌데 분명하게 후유증은 있을 겁니다. 일자리만 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들. 자, 그 증발해버린 일자리들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대다수의 일자리들이 그대로 다시 똑같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언택트 플랫폼이 만들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인력을 대체해서 쓰고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일자리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재정을 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막기해서 땜빵식으로 처방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쉽게 해결하고 발전된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가와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발전된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국가,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코로나 청구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와 코로나 청구서를 해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명히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나눠지는 게 뭐 지금 느껴지는 양극화처럼 분명하게 차별점이 생길 거예요. 간극, 괴리가 벌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 잘 달리는 경제 발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렇지 못하는 나라가 구분될 겁니다. 그때가 가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치는 지금까지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처우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이 기대하는 그 코로나 청구서 그 이후의 시대. 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서 어떤 실적을 받아내고 어떤 프리미엄 밸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자, 주말에 다시 심층적으로 코로나 청구서 2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